자, 그 대의원 부분에 작품을 좀 볼게요. 일단 그 김광균의 와사등인데, 참고로 좀 보면 요거 연 구분된 시의 감상법이 있죠. 연 구분된 시를 감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 첫 번째 마지막 연, 지배적 정서가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연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걸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연에는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데, 해설서 같은 데서 보는데,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건 첫 번째, 상황이 있죠. 상황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우리 그 소주처럼, 일강의 그 전체적인 학습 목표처럼 화자의 어떤 그 반응과 정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화제의 반응과 정서가 바로 주제의식이에요. 요게 주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을 때 저 정서나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 첫 번째, 정서를 어쨌든 드러내는 경우, 직접이든 간접이든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 이렇게 정서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 문제 풀기도 쉽지만,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감각적이거나 묘사를 한 시인데, 이 감각적 또는 묘사적인 시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고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데, 지금 김광균의 와사등도 역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슬픈 신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묘석같이 황혼의 저주에서 각종 표현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든가 감각적인 이미지즘의 시들이 바로 이런 감각적인 묘사로 마무리가 되죠. 또 하나는 2번 이렇게 좀 표시할까요? 자, 감각적 묘사가 있고, 그 관념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관념적인 대상을 단순하게 제시한다라는 것, 신동집의 오렌지 같은 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또 이상의 시 같은 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쨌든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난 표현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성 방식이 있죠. 구성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간접적으로 짐작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써져 있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연을 먼저 보라고 일단 오늘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연을 단순히 봐서 파악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바로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같이 보는 거죠. 차단 하나 해서 여기 일부러 느렸었네요.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인데, 일단 너희들이 볼 때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읽을 때는 표현법을 먼저 좀 봐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가 볼 때 어떻게 된다? 표현이나 구성법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시는 대부분 시적 화제의 정서를 많이 짧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 있고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해서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어 있는 거죠. 공허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내 홀로 자, 홀로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슬픈 신호냐라고 하는 거니까 지배적인 정서라든가 느낌은 좀 네거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화제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지만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슬픈 신호래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홀로니까 뭡니까? 소외와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 연결해서 정리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표현과 구성으로 볼 건데, 그거를 좀 잠시 건너뛰어서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구들을 좀 보는 거죠.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서 슬픈 신호가 여기 있죠? 차단한 슬픈 신호냐는데 슬픈 신호기라고 해서 첫 번째 연과 숨이 상관적인 구성을 띠고 있어요. 김광균의 와사등인데 슬픈 신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행에서 나타나고 있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요거는 1년의 1행과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도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대응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 1년과 5년의 수미 상관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1년을 파악해도 되고 마지막 년을 파악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년에서 보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하는 부분에서 요거 뭡니까? 방황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슬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제의 정서예요. 방황에 대해서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차단한 뭔가 가려진 등불이 하나 빈 하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 공허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 하늘에 걸려있다 해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있죠. 빈 하늘에 걸려있다. 뭐가? 등불이 걸려있대요. 아, 요거 묘사구나. 그래서 숨이 상관이니까 지금 시적 상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적 화자가 방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정서를 짐작할 수 있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 산업사회의 어떤 그 도시인들의 소외와 고독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죠. 그거를 묘사한 걸로 좀 보면 되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마지막 년을 봐서 숨이 상관이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표현법이 쓰여 있는지 또 어떤 그 지배적 정서, 슬픔이라고 하는 지배적 정서를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2연부터는 정서의 구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표현의 특징을 좀 본다라는 점, 두 번째 지배적 정서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감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이 지배적 정서를 어떻게 구체화한다라는 거 결국 표현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과 구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여름, 시적 허용이죠. 왜냐하면 이 슬래시 긴 짝대기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좀 시적 허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황망의 날을 적고 묘사예요. 그래서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활류법이 쓰여 있죠. 여름해가 날개를 접고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묘사와 활류법 요런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창백한 묘석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묘지의 돌이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법은 직유법. 모모양도 직유법. 그래서 묘석과 잡초로 표현한 대상이 뭐냐? 고층 빌딩 야경이죠. 그래서 찬란한 야경이라고 하는 이 야경을 어떻게 묘석으로 잡초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고층 건물이 있네요. 고층 건물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로 오면 안 되고 여기로. 고층 건물은 묘지석, 반경치는 잡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사념의 덩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데 사념, 생각사자, 생각념자죠. 그래서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번뇌라고 하는 거죠. 내적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요거는 내적 갈등을 암시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도시가 화려한 빌딩이 있고 막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만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묘지석처럼 느껴지고 잡초처럼 느껴지는 거라서 나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상실과 연결이 되는 것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3년 부분에서 보면 피부의 바깥의 스미는 어둠인데 와
공감각이죠. 표현법 중에서 잘 썼네요. 공감각적인 이미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각이고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서 느끼는 것은 촉각의 감각이 있죠. 원관념이 뭡니까? 얘가 원관념이에요. 어둠이 원관념이고 촉각이 뭐다? 얘가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뭡니까? 공감각적인 이미지는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각은 주제와의 관련성이죠. 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감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피부 바깥에 어둠이 있으면 긍정적이지는 않은 좀 어두운 톤의 시죠. 지금 묘사된 건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에서 낯설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네,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네, 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화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아우성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또는 개개인의 어떤 비명소리라고 보여진다면 요거는 어떤 내 개인들의 내적인 고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눈물겹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허한 군중이니까 공허한 앞에서 이미 허무함을 느꼈어요. 군중의 행렬에 섞여서. 그래서 요거 대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중 속에 뭡니까? 비애를 지니고 있죠. 고독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 군중의 행렬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비애를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비애. 슬프고 슬픈 거죠. 그래서 요거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 슬픔이에요. 이미 우리가 파악했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슬픔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고요. 슬픔을 느끼는 것은 대중 속의 슬픔 또는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그 사탐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 소외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사이에 개념부재다라는 걸 붙여서 아노미 현상과도 관련이 돼요. 사탐으로 보자면 아노미 현상과 관련이 돼요. 개념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수많은 대중 속에서 혼자 방향과 어떤 주체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와 관련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지 봅시다. 해서 심각하게 아주 다른 주제의식을 얘기한 건 아니죠. 한마디로 도시화 속에서 나 혼자, 화려한 도시 속에서 나 혼자 외로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림자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앞에서 느꼈던 그 정석 그대로예요. 굳이 쓰지는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에요. 김광균 선생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도시 속에서의 어떤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그 다음에 고독감을 지금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겠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요거인가요? 요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데이 2의 8번 문제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강 부분, 데이 2 부분에 그죠? 데이 2 부분에 8번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이 2 8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 작품이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 체크를 좀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A와 B에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요거는 지문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문제 분석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요건요. 문제 분석 먼저 또 시작해 봅시다. 자, 블록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인데 한번 곰곰이 봅시다. 작품 보기 전에. 일단 A, 여기 B 있고 A와 B,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렇게 되는 좀 독특한 놈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A 있고 여기 또 B 있습니다. 그래서 밑둥과 게으른에서
작품 부분이죠. 요걸 요렇게 좀 끊어볼까요? 그 다음에 해는, 등불은, 비에는 해서 요거 좀 논외로. 정답 판단 대상은 바로 여기죠. 실증적 위기감, 밑둥과 개울이 이러한지, 여기는 밑둥과 개울이라는 시가 그러한지, 그 다음에 한 계절과 지는 해는 극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을 비유한 건지, 또는 새순과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인지, 안 틀릴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적절한 것인데. 그 다음에 A와 B에는 모두네요. 모두 조심합시다. 이런 단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자, 모두 100%죠. AND의 개념이고, 비판적 어조가 반복이 되고 있다. 반복까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 A에서 B로 전개되면 시적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 요게 정답 판단의 대상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만 싹 열어서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작품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작품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도 올려볼까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A와 B가 어딘지 빠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봐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죠? 좀 줄여서, 네, 줄여서. 그죠? 네, 여긴가요? 네, 두 번째 요거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예, 요 작품입니다. 자, A와 B 부분인데, 여기 안 보이네? 안 보이고,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인데, EBS 수능 특강에 자주 수록되는 작가죠, 고정희 씨. 한번 봅시다. A, B,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잠깐 좀 살펴는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서 물어봤던 내용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돼요. 네, 다음 넘어가서 8번 부분에서 자, 밑둥과 개울은 여기 요 체크했던 요 문제 있죠? 그래서 시어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요 부분에서 한번 문맥상 어떤 의미일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 정도 A, B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A 부분 체크해 봅시다. 뭐라고?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밑둥이 저기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밑둥이 보이니까 밑둥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밑둥으로 바로 가서 자, 밑둥 잘려도 새순은 독거니라고 하는 거니까 자, 밑둥과 새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문제에서 조금 더 뒤로 보겠습니다. 나도 여기구나. 해서 네, 밑둥이 잘려도 네, 새순은 독거니라고 하는 거라서 앞에 단어 문제에서 좀 본 단어는 있지만 네,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예,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고통에게로 가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둥이라고 하는 요것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밑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라고 봐야 되죠.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밑둥인데 그것이 잘려나가도 희망은 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둥과 그 다음에 새순 이렇게 좀 관계를 정리했죠. 그래서 1번 선택지를 한번 좀 보세요. 1번 선택지에 보면 A의 밑둥이죠. 그래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에요. 근데 의지할 만한 대상인데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여기에다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1번 선택지에서 지금 문제 보니까 자, A에 있는 밑둥은 밑둥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니까 실존적 위기감인가요? 밑둥과 B의 개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존적 위기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실존적 위기감 아니죠. 그래서 밑둥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해답이 되지가 않겠죠. 적절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틀렸죠. 다음 계속해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체크한 게 없으니까 다음에 B 부분으로 가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3번 선택지도 세순이 있네요. 그래서 3번 선택지 세수를 보세요. 자, A의 한 계절과 A의 세순과 B의 등불은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A의 세순이죠. 네, A의 세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인가요?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더 써놔야 되죠. 네, 등불이죠. 근데 이미 문맥적으로 요 세순이 긍정적인 희망이니까 요 세순이 희망을 상징하니까 고난 극복 가능성으로 연결이 돼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서 판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일단 절반은 맞았다. 네, A 부분 보고서 밑둥과 세순으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B로 가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분으로 볼까요? 네, 뿌리 없이 흔들리는데 B에서는 개울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요 단어가 있고요. 네, 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는 해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갔나 해서 예수 등불을 켜도 마태가 저도 지는 해 여기 있죠. 네, 지는 해가 문제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요 두 단어로 2번 선택지에서 했어요. 차례차례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울은 흐르고 어디서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봐서 개울은 어떤 의미일까? 개울은 자, 부평초 앞에라도 부평초 잎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부평초 잎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한갈대가 있어요. 네, 상한갈대와 비교해보면 상한갈대보다도 훨씬 더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진 존재겠죠. 그래서 상한갈대, 갈대는 그나마 뿌리 비스뿌리한 것도 있죠. 요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갈대보다 더 힘든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더 힘든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부평초잎. 자, 물고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고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명력이에요. 요거는 긍정적 생명력이라고 본다면, 네, 긍정적 생명력. 이거는 이타적인 존재이고요. 이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겠죠.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해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니까 꽃이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물은 흐르고 해서 여기 개울물이 있네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물이 흐르고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개울 여기 있고 문제 선택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죠. 네, 8번 문제에서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이냐라고 할 때 개울도 실존적 위기감 아니니까 2번 X, 1번이 확실히 틀린 게 확인이 되죠. 네, 확인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그죠?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아떼고 하셔서 등불은 긍정적인 이미지, 고난 극복의 가능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아마 3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거는 이제 오답 확인하는 거죠. 네, 3번은 오답 확인하겠습니다.